볼펜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회 시작 전만 해도 경기 끝나고 라이브 해야겠다 이런 각오와 기대가 컸었는데요. WC대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지금은 참담한 심정일 수밖에 없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호주전 7대8로 졌고 일본전 4대13 패하면서 세대회 연속 1라운드 탈락이 결정됐습니다. 안성호 부장과 함께 한국 야구의 슬픈 현실 따져보도록 할게요. 안 부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 안타까웠고요. 네. 사실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예상은 했지만, 그렇지만 1라운드는 그래도 무난히 통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과가 너무 뜻밖입니다. 이 녹화하러 오면서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 논설위원 선배를 만났는데 그 선배가 얘기하기를 첫 느낌이 그거였대요. 야,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선수들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받지? 뭐 이런 느낌이 팬들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고 한국 야구계가 모두 반성해야 될 지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한국 야구가 또다시 탈락을 했습니다. 앞선 대회들과 같은 이유일까요? 좀 다른 이유일까요? 아니요, 저는 네. 저희가 앞선 두 대회에서도 사실은 실패를 했잖아요. 그쵸. 2013년 첫 경기에 네덜란드한테 네덜란드였어요. 0대5, 그리고 2017년 때는 이스라엘한테 연장전까지 가서 1대2로 졌어요. 그런데 두 경기에서 페이는 대회 개막 시점까지 타자들이 타격감을 끌어올리지 못한 거예요. 그런 배경이었는데 이번에는 투수 쪽이 무너졌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외였죠. 예. 사실은 투수들에 대한 기대는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전 대회도 보면 투수들이 점수를 잘 막아주고 타자들이 몇 점을 뽑아내느냐의 문제였다고 맞습니다. 생각을 했었는데 예, 점수가 뭐 예, 호주한테 8점 주고 예. 일본한테 13점 예. 주고. 국제대회는 네. 처음 만나는 투수와 타자의 대결이 대부분이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는 대부분 사실은 투수한테도 이점이 그렇죠. 많거든요. 그래서 네. 대량 실점을 하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근데 이번에는 뭐 호주한테 저희가 7대8로 졌고 네네. 일본한테는 뭐 콜드게임 위기까지 갔었잖아요. 한 점을 어떻게 지켜가지고 저희가 콜드게임은 면했는데 그 장면에서 진짜 열받는 것 중에 하나가 예. 물론 이제 누빠 선수가 좀 이게 뭐 아픈 뭐 몸에 맞는 것도 있었고 했으니까 교체를 주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때 2루타 치고 나서 2루에서 좌주자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일본은 여기서 콜드를 하려고 하는구나. 예, 확인을 하겠다는 거죠. 예전에 2루자 바꾸면서 뭐 이치로가 네네. 뭐 예전 WBC 할 때 뭐 한국하고 몇십 년 차이 나는 걸 확인시켜 주겠다 이런 사실은 저희한테는 망언이었죠. 예, 그랬는데 그 코멘트까지 생각날 정도로 사실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장면에서 야 정말 이게 약간 진짜 이 정도까지 무너져야 되나 싶은 정도 근데 들고 뭐 저희가 못한 책임이죠, 사실은. 더 창피한 건 예. 그 직전 상황에선가 점수를 더 주면 콜드가 되니까 내야수를 당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9점 차에서. 그래서 예. 야, 이 한국 야구 네. 정말 너무 비참한 수까지 가고 그 경기만 생각하면 너무 열받는데요. 칼을 갈고 나온 것 같기도 해요. 그 일본 야구 힘을 보여주려고. 예,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네네. 답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호주전에 네. 대해서 준비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맞습니다. 1차전 잡겠다고. 저희 질롱 코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병규 감독. 예, 갔었죠. 이병규 네. 감독이 그 타자들의 경우에는 뭐 힘은 있고 종의 그 움직임에 대해서는 반응이 좋지만 종의 변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약점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에 맞춰서 사실은 이강철 감독도 준비를 했죠. 호주전에는 변하고 좋은 투수를 넣겠다. 뭐 그거를 알고 들어갔는데 네네. 종의 변화에서 다 실패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좀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홈런을 3개 맞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고용표 선수가 맞은 게 체인지업이었는데 네, 안 떨어져. 덜 떨어졌습니다. 그냥 떨어지다 말다 맞았죠. 그리고 김원중 선수 포크볼이 거의 가운데 그냥 밀려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밀려 들어가면서 홈런 됐죠. 그리고 세 양현종 번째 선수. 3점 홈런이 너무 치명적인데 양현종 선수 직구 던지다가 그냥 약간 높았어요, 게다가 또.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네. 알고 있었는데 몸이 안 움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몸이 안 움직였나 투수들이. 여기에 사실은 페인의 핵심이 있지 그게 않을까. 궁금해요, 사실은. 호주 타자들이 이제 시즌을 치는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감각이 올라와 있다는 건 맞습니다. 이해가 되고 예. 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한국 투수들이 이렇게 약했나 싶을 정도로 예. 게다가 그 선수들이 리그에서 보여준 것부터 못 보여준 상태에서 뚫게 맞은 거잖아요. 예, 그게 잘 그렇습니다. 안 만들어졌어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이번 대회 앞두고 훈련을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소수 의견이지만 음. 캠프를 좀 당기자 아니면은 미니 캠프라도 만들자. 아, 그러니까 대표팀을 위한? 예, 아, 그렇죠. 네네. 투수 같은 경우 준비가 필요하니까 훈련 지역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효율성 같은 거를 감안을 해서 시점하고 그런 부분을 더 좀 조금 세밀히 조율하자 이런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프로야구 이제 정착이 됐기 때문에 저기시지. 알아서 네. 만들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의견이나 이런 자체를 사실은 뭐 이게 수용이 되진 않았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부분에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양현종 같은 베테랑 선수도 있었지만 네. 어린 선수가 상당히 많은 뭐 3, 4년차 언더에 그렇습니다. 그런 선수들이 많았죠. 어쨌든 네. 알아서 몸을 만들어서 2월 중순에는 실전에서 거의 한 8, 90% 가까운 몸을 만들어 왔어야 되는데 뭐 그렇지 못했던 거죠. 사실 투수들 던지는 거 보면 볼 스피드는 그렇다 치고 제구가 되는 과정들이 야, 이 정도 던져서는 시범 경기에서 제대로 공 못 던지겠는데 라는 예. 느낌이 들 정도의 제구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강철 감독이 분명히 이제 선수를 선발하면서 계산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아, 이 물론 정도는 이쪽 이게 외부에 공편은 안 했지만은 누구를 선발을 쏘고 누구를 플러스 원 선발로 붙이고 등등을 했을 텐데 네. 그 계획이 저는 7, 80% 이상 무너진 상태에서 대회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명 중에 자기 평소의 공을 비슷하게 던지는 투수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박세웅, 뭐 원태인, 네. 뭐 이용찬, 네. 김광현 네. 이 정도? 예. 나머지 투수들은 소속팀 유니폼 입고 리그에 던졌을 때 모습과는 완전히 판이했습니다. 게다가 도쿄올림픽 때랑 비슷하게 또 선발 위주의 구성이 됐었는데 선발 위주로 구성을 한 상태에서 중간중간 한 2, 3인씩 막아준다고 생각을 하고 이 마무리 쪽에서는 마무리 전문 투수들의 기대가 좀 컸을 텐데 근데 고우석 아팠죠. 맞습니다. 정우영도 제 컨디션 아니었죠. 이러다 보니까 뭐 뒤늦게 또 공인구 적응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한 건데 이강철 감독의 계산이 틀어진 게 일례가 호주전에서 저희가 선취점을 뺏겼다가 리드를 잡잖아요. 양의진 그렇죠. 선수가 4대 2로 홈런 잡았죠. 치고 해서. 그리고 처음에는 김광현 선수까지 쏟아 부을 그 준비를 시켰다 그러더라고요. 몸 푸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펜 복제였을 때. 근데 김광현 카드를 쓰려다가 접은 게 뒤에 나온 투수들이 막을 수 있겠다 계산을 한 건데 생각지도 않은 이제 홈런을 연달아 맞으면서 계산이 완전히 틀어진 거죠. 대표팀 영상 보고 일단 우려가 나왔다면서요? 국내 이제 투수 전문 지도자들하고 저희가 한두 번 통화를 해봤는데 좀 불안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이 가는 게 영상으로 나오는데 안 좋더라. 그래서 이게 그리고 불펜을 많이 못 던지고 개수 자체가 소화를 못한 얘기가 들리니까 위험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대회 개막 전에 한 두 분한테 들었어요. 그래도 이제 뭐 평가전 치르고 대회 개막 들어가면 올라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불행히도 아니었습니다. 대회 자체의 문제점도 있었지만 대회를 운영하는 방식이라든가 준비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도 있었지만 어쩌면 이게 한국 야구 전체의 문제가 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게 아닐까 이런 걱정들이 사실 많죠. 정규 시즌을 대비하는 것만 생각을 하면은 지금 준비 과정이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시범 경기 들어왔으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2006년하고 2009년 WBC에서 성공을 했잖아요. 경기력이 좋았잖아요. 근데 당시에만 해도 이게 뭐 비활동 기간 논란이 있었지만 팀 훈련은 1월 중순에 시작을 했어요. 캠프에. 마무리 캠프가 12월 거의 다 뒤에서 끝나고 바로 잠깐 쉬고 또 훈련하는. 당시 캠프를 보면 지금은 이제 캠프를 가서 바로 불펜을 시작하잖아요. 투수들이 몸 만들어서. 근데 당시에는 아예 그 몸 만드는 과정이 캠프 과정에 포함되어 있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지켜보면서 이제 몸을 만드니까 그게 이제 맞고 틀리고를 떠나가지고 확인을 한 상태에서 경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좀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번 경우에는 2월 중순에 들어갔는데 당시에는 워낙 빠르게 저희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일본 프로야구 구단들보다도 오히려 시즌 준비가 빨랐어요. 일본 구단 같은 경우는 2월 5일 넘어가면 연습 경기 바로 들어가거든요. 2월 1일 날 캠프 시작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 이제 오키나와를 가면은 연습 경기 하잖아요. 근데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우리는 일본 팀하고 연습 경기 하는 것 자체가 화제였어요. 많이 졌죠. 2000년, 2001년 이때만 하더라도. 그러다가 이제 2006년에 WBC 성적 나고 올림픽 성적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일본 팀들이 그래 게임 하자 이렇게 붙여준 맞습니다. 이런 장면들 기억나거든요. 그전에는 게임도 안 해줬어요. 2군 나오고 막.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 팀과 한국 팀 간의 전적이라는 게 이제 비공식적으로 막 이제 생겨요. 근데 그게 점점 추격을 하더니 역전 현상이 발생을 하죠. 근데 2012년에는 15승 3무 13패인가요? 그때 오키나와 리그 할 때. 한국 팀이 오히려 앞섭니다. 그때 오키나와 가면 이렇게 호텔에 이렇게 오키나와 리그 경기 일정표 같은 게 막 놓여 있고 그랬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2월에 벌이는 오키나와 리그에서 저희가 앞섰다고 해서 일본보다 야구 수준이 높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네네네. 적어도 2월 페이스만 보자면은 우리가 와우. 처지지 않는다. 이렇게 그 당시에는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근데 올해는 삼성이 갔었잖아요. 예, 오키나와. 올해는 삼성이 일찌감치 가서 네네. 2월 9일부터 경기를 합니다. 2월 9일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그 팀들은 지금 2월 중순 이후에 연습 경기 들어갔거든요. 아, 대표팀도 너무 첫 늦었네. 경기가 2월 17일이었어요. 네. 일주일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2월의 일주일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삼성이 일본 팀하고 하면서 연전 연패를 합니다. 심지어 네. 1승 4패를 하면서 경기 내용이 5득점 41 실점입니다. 41실점. 이 내용을 보면은 물론 이제 3월 4월에 붙어가지고 일본 팀이 그렇게 밀릴 거라고 생각진 않아요. 네네. 삼성이 예를 들어 네네네. 일본 단일 팀하고. 근데 2월에 페이스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우리나라 구단들이 그 속도가 늦어졌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분석이 가능한 것 따지고 같아요. 보면 뭐랄까 이 WBC에 대한 준비를 되게 WBC 이번 대회가 이제 한국 야구 어떤 중흥의 계기로 삼겠다 이런 의지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실제 준비는 정규 시즌 쪽에 포인트가 맞춰진 거예요. 그럼요. 그런 그리고- 준비가 잘 안 됐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2015년에 네. KT가 1군 무대로 합류하면서 144경기 체제가 그렇죠,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근데 네, 네. 128경기 체제 때는 사실은 초반에 빨리 달리는 게 유리하죠. 거의 뭐 예, 네. 상당히 중요했죠. 근데 지금은 100경기 전후에 이제 그 우열이 다시 갈리는 경우가 많아졌거든요. 실제로 영경혁 감독 인터뷰할 때 예. 영경혁 감독이 그 얘기 했었잖아요. 이게 힘을 남겨둬야 예. 포스트 시즌에서 힘을 낼 수 맞습니다.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예. 이 144경기 체제의 시즌 운영을 위한 구단들의 생각이 많이 바뀐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천천히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만들자. 이게 어떻게 중심 이동이 됐죠. 어떻게 화두가 시즌 전체를 보면은 4월 초보다는 뒤에 어떻게 무게를 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리그 준비 습관이랄까 선수들의 문화가 10년 사이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게 3월 WBC 대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거기에 더해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KBO 자체는 이 WBC에 대한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는데 구단들의 대응은 그렇지 않지 않았나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대표팀 성적을 위해서 국내 구단이 약간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 예. 있잖아요. 그렇죠, 대표팀 그렇죠. 보내는 예. 것도 그렇고 이 캠프 차리는 것도 그렇고. 근데 네. 이번에 결정들 보면 아까 이야기하셨지 미니 캠프 다 무시되고 이런 것들이 음. WBC 때문에 우리 팀이 손해 보면 안 된다라는 뭐랄까 이 음. 자구단 이기주의 뭐 이런 네. 것들이 암묵적으로 작용해. 그러다 보니까 캠프도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맞습니다. 예. KT 입장에서도 이강철 감독이 가능한 한 팀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 애리조나의 대표팀 캠프가 차려진 거잖아요. 예. 둘 다 보겠다고. 예. 옛날에 보면 2006년 WBC 때 김희식 감독이 캠프를 하나도 못 봤어요. 한화 캠프를. 예. 그래서 그렇죠.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유현진이라는 신인이 2006년 초반에 신인으로 입단을 했어요. 근데 김희식 감독이 유현진 던진 걸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맞죠. 2006년. 예, 예. 그래서 한 번도 못 본 상태에서 그냥 코칭 스태프들이 그냥 유현진 선발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 쓰자 그래갖고 예. 유현진이라는 괴물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진짜 괴물처럼 보였겠네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정도로 당시만 해도 이 대표팀에 대한 어떤 구단들의 희생 감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는데 맞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이것도 봐주고 이것도 예. 빼주고 이것도 예. 빼주고 하다 보니까 그냥 대표팀이 어영부영 하다 예. 보게 되고 기사 보면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박건우는 약간 대표팀 욕심이 있는 선수잖아. 우리가 봐서 예, 알겠지만. 예, 그래서 박건우는 막 이제 막 대표팀에서 잘하려고 뭐 훈련장을 이제 자기가 알아서 늘려왔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경기를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면 말로만 WBC 준비했구나. 예. 우리의 포인트는 정규 시즌에 맞춰져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강하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실행위원회랑 이사회 통해서 그 전임 감독제를 한번 갔다가 다시 폐지되고 네.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캠프를 우승팀 감독의 어떻게 좀 이렇게 편의를 봐주는 곳에서 하자 이게 돼 있는데 사실은 야구에 이게 좀 어폐가 있어요. 야구에서 감독의 그 중요도가 얼마나 되냐 이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고 캠프 일정에 따라서 전 선수가 엔트리가 30명인데 따라서 움직여야 되냐 이게 맞냐 네. 싶은 거예요. 사실은 감독이 엄청난 희생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WBC가 한국 야구에 그만큼 중요하다면은 캠프 일정을 잡는 거, 캠프 장소를 잡는 거 모두가 3월 WBC 대회 성적을 내는 거에 우선이 돼야죠. 예, 그런 점에서 조금 뭐 결과론일 수도 있지만 아쉬움이 있고요. 한번 들여다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WBC 결과에 대한 비난이 선수들에게만 몰리는 건 조금 안타까운 생각은 있어요. 예. 그 선수들이 열심히 안 하려고 안 한 건 아니고
이것들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구조 안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맞습니다. 이 리그의 문화와 환경이라는 게 WBC 대회가 중요하지만 정규 시즌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 LG 선수도 걱정했던 게 지나치게 초반에 컨디션 끌어올렸다가 정규 시즌에 영향을 미치면 어떠하냐는 걸 LG 팬들이 걱정이 좀 있었잖아요. 네, 6명이나 이제 합류를 그러니까요. 했으니까. 그런 예. 걸 고려해 보면 선수들 입장에서도 WBC 대회도 중요하지만 정규 시즌에 못 해버리면 더 큰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을 다 준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다만 여기서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그 최강물 팬에서도 이야기했었지만 구단주 야구라는 측면들이 있잖아요. 예. 한국 야구가 구단주의 느낌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구단주를 위한 야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WBC 이제 이번에 투수들 던지는 걸 보면서 네. 2009년에 뭐 봉의사라는 별명 얻었던 네네네네네. 봉준근 선수, 봉준근 지금 감독이죠. 예, 그래서 전화 통화를 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시즌 준비 정상적으로 해서 잘해야지 이래서는 절대 불가능하다. 일본 팀하고는 전력이 열세이기 때문에 진짜 사자 진짜 붙어봐야 이길까 말까다. 그 마음으로 그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WBC가 중요하다면은 예, 이런 그것도 그 그렇고 전제를 볼 때. 옛날 생각을 해보면 삿포로 참사 예. 있었고 그다음에 뭐 도하? 도하 참사도 예, 예. 있었고 그리고 게다가 이제 2006년 WBC 때 이제 김동주 선수가 슬라이딩하다 다치고 그렇죠. 예. 이런 과정이 생기면서 어떤 이슈가 생겼냐면 한국 야구 선수들이 대표팀 참가를 조금 꺼려하는 흐름들이 있었어요. 뭐 그렇죠. 아파서 안 된다, 음, 뭐 이런 약간 이런저런 네. 이유로 함께 대표팀 가서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네. 거예요. 그리고 사실 대표팀 나가서 좋은 성적을 내면 그냥 박수를 받지만 좋은 성적이 안 났을 때 비난의 크기가 훨씬 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야구 국가대표팀 자체에 대한 어드밴티지가 좀 없어요. 선수들로 하여금 유인책이 안 되는 측면도 있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야구가 국제대회에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쏟아야 되나 이런 것도 조금 의문스럽기는 해요. 우리 예. 앞으로 이제 국제대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전임 감독제가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한두 번 실패했을 때 뭐, 이게 경기 감각이 떨어져서 결과가 안 좋았네, 만에 이런 선발 또 이제 뭐, 여기에 비난 나오면서 다시 바뀌잖아요. 네. 근데 그러지 말고 좀 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전임 감독 연봉 얼마 줘야 돼요? 연봉 문제가 있겠죠. 근데 하는 그거는, 일이 별로 그러니까 없어서. 가성비만 따지는데, 네, 네. 결과적으로는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지금 대표팀이 WBC 가서 실패를 했는데 이게 경제 효과로 따지면 얼마에 많이 났을까요? 아마 4월 관중, 5월 관중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보죠. 저 예, 같아도 감독 하나도 안 봐요. 몸값으로 이거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기 감각적인 차원에서 전임 감독이면은 진짜 부지런히 움직인다면 오히려 선수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야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뭐 여러분들이 뭐 다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걸 느껴요. 그러니까 특정 팀 감독이 이제 대표팀 감독을 되잖아요. 그러면은 선수를 보는 시야가 한쪽 벤치에서 보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좀 그런 느낌은 있었어요. 투수 선발 과정에서 KT전에 잘 던지는 투수가 조금 이렇게 높이 평가를 받는다 이런 느낌도 있었는데 이게 틀리다는 얘기는 아닌데 네네네네. 전임 감독제를 했을 경우에 전임 감독이 경기 감각을 갖고 물고 늘어지는 거는 정말 저는 단편적인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예. 저는 사실 전임 감독들 이렇게 찬성할 편은 아니에요. 전임 예. 감독이 왜 그러냐면 가성비 때문에. 아니 가성비도 할 일이 없어요. 야구에서 감독 그렇게 중요한 경기도 아니고 뭐 대회 며칠 하잖아요. 그거 한두 달 정도만 하면 되는 건데 나머지를 계속 전임 감독으로 있는다는 것 자체가 조금 쓸모없는 자리다. 위인설관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전임 감독을 하게 된다면 전임 감독 자체가 그 뭐 야구팀을 잘 운영하는 것보다 일종의 한국 야구 홍보대사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렇죠. 봐요. 예. 일본 대표팀 감독이 예. 사실 그런 역할을 예, 하잖아요. 맞습니다. 사무라이 재판 예, 운영하면서 1년 내내 이야기거리도 만들고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에요. 이런 예. 것들을 할 수 있는 전임 감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케팅을 하는 감독이 맞아요. 네, 되죠. 좀 총체적으로 네. 또 한번 좀 그 이면도 한번 들여다 봐야 될 시간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대표팀 보면서 느낀 건데요. 한국 야구 선수들은 야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야구 잘하는 나를 사랑하지 야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예. 아쉬움. 그런 장면들이 좀 몇 차례 나왔던 것도 보였고요. 어쩌면 야구 선수들뿐만 아니라 팬들도 그리고 저희 같은 언론도 똑같은 실책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야구를 사랑해야 되는데 야구 잘하는 선수를 사랑했던 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야구 자체에 대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야구 경기의 특성을 제대로 살려내지 못한 경기를 치른 것 같고요. 그 가장 안타까웠던 장면은 일본전에서 양의지 선수가 투런 홈런 쳤잖아요. 네. 투런 홈런 치고 나서
별다른 세림 없이 들어오고 굉장히 홈에서 좋아하는 강백호 선수를 자제시키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수들에게 너무 큰 짐을 지어줬구나. 그런 홈런을 치고도 야구를 즐기지 못하는 환경을, 장면을 우리가 만들어줬구나 하는 차원에서 선수들이 안타깝고 뭐 미안하고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한국 야구가 더 이상 우리를 슬프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아니, 왜 눈물 날 것 같지?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누구를 사랑하고 살았나 이 생각이 문득 드네요. 예. 그러니까 뭐 최강 볼펜은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사랑해주세요. 예. 열심히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